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버 전문가에 이어서 이제는 이지은 전문가가 주목한 이번 주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바로 중동 순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했죠. 이 중동 순방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8거래일 연속 외인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점입니다. 코스피에 집 나갔던 투자자들이 다시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증시에서 9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들, 이달 들어서는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관세 우려로 인해서 하락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관련 이슈인데요. 20만 원 선을 재탈환했다. 반도체 다시 시작될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공지능 칩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훈풍을 SK 하이닉스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선을 다시 탈환하기도 했는데 반도체주의 훈풍 계속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도 보겠습니다. 원전, 태양광, 풍력, 에너지원이 각광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죠. 이와 더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에너지 관련 정책도 힘을 받으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또 원전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지금 담는다면 원전주와 신재생 에너지 어떤 게 더 매력적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오늘 다뤄볼 두 번째 키워드는 이지은 전문가가 제시한 중동 순방이었습니다. 자, 중동 순방, 트럼프의 행보, 그 입을 주목하신 겁니까? 네, 좀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일단은 발생을 한 거라서 그에 관련돼서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규모가 엄청납니다. 뭐 850조 이런 규모가 엄청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시장에 새로운 키워드가 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적시적소에 그 중동의 순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미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시세 흐름이 이제 그 순방을 통해서 기술주들이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았는데 그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엄청 강한 색채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AI 시장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바라봤고 그에 따라서 로봇주들도 좀 움직였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움직여줬는데 이 순항에 대한 부분들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사우디와 뭐 UAE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반도체 말씀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5% 오른 날도 있었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종가를 다시 넘기면서 반도체 쪽 투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시장에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반도체 투자는 HBM 관련돼서는 좀 괜찮다라고 여전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엔비디아 관련돼서 좀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지금 사우디에서 예전에 2023년 9월 달에 하웨이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은 사우디의 엔비디아가 AI 칩을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 하웨이에 대한 지우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동 시장을 미국 쪽이 먼저 중국이 치고 들어오기 전에 좀 더 있었던 부분까지 좀 몰아내면서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유예가 되긴 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새로운 세계에 가서 먼저 동맹을 맺고 협력을 하고 그 파일을 넓히는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일머니 중동을 먼저 타겟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엔비디아 이야기, AI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엔비디아가 역시나 수출을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뭐 테크윙 이런 기업들 수혜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는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를 뭐 그 이전 수준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끌고 가줄 만한 이슈가 맞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 물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슈면은 반도체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투자하고 확대하고 그럴 만한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투자 기간을 어떻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일단은 길게? 길게요.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 쭉 끌고 가야겠죠. 일주일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엔비디아 빠지면 무조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을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만 보셔야 되고요. 아하. 5월 말 6월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나스닥 꺾이면 우리나라 반도체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주의가 필요한데 이걸 연말로 확장해서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내년까지 HBM 풀입니다. 내년까지. 네, 풀캡파인 상황이고 TSMC가 지금 증설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TSMC가 지금 1, 2, 3, 4월에 4번 발표했습니다. 공장 4개 더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애리조나 팹에서도 2나노 반도체 애플로 들어가고 향후에 AMD와 엔비디아 들어갈 칩이 생산이 시작되었고 애플 거는 이미 생산이 완료돼서 인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한다. 무엇 때문에? AI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가 AI 향으로 지금 이렇게 수요가 폭발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여전히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HBM 12단 이렇게 납품한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쪽의 캐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하이닉스가 12단 넘어서 16단까지도 계속해서 리딩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길게 보시면은 여전히 HBM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거는 TSMC 증설에 대해서 증설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얼마나 납품이 많이 될 것인가 그리고는 중동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물건 못 팔면 어떡하지를 중동에 갖다 팔면 됩니다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는 중동도 지금 좀 몸이 많이 달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석유 시대가 끝나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축구도 애매하고요. 관광도 애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일머니가 다시 한번 이 동네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새로운 펌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한번 가져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지은 대표님께 좋은 종목 소개를 좀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더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한미반도체랑 그리고 하나비전 약간 양쪽이 같은 날 수주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오늘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좀 시세가 마감이 되었고 한미반도체도 저는 충분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검사 장비 관련돼서 테크윙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좀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수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최신 반도체가 나오면 나올수록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미세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좋은 기업들도 많기는 하지만 이제 시세 흐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만 원 선의 돌파 흐름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가격대 돌파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약간은 좀 약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21만 원을 돌파를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테크윙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주가 수준 고려해서 신규 매수 고려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라고 해야 할까 있다면 알래스카 LNG 관련주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컨퍼런스에 우리 한국 정부 관계자들 초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또 시기도 조금 묘해가지고요. 다음 달 3일부터 5일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대형주는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테마주는 이게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정치 테마주를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과 화해한다 그러면 히토리 테마주라든지 대중국 이런 테마주도 이제 좀 힘이 빠졌죠. 그러니 또 다른 이슈로 테마가 만들어져가지고 간다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LNG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의 적자를 떠안아야 될지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투자 규모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고는 그 부분에서 이게 정말로 미국에 있는 그 공장에서 이렇게 납품을 할지 한국에서 납품을 할지 그런 거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대만이 동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한간에는 중국도 참여할 수 있다는 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는 결국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그 협상이 우리나라의 대선 이후 그리고는 일본의 또 7월 달에 뭐 참여연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난 이후 그리고는 중국과의 협상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 꽤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마로서 순환매가 발생한다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은 전문가님 앞서서 포모 놓쳐서 아쉬운 종목 여쭤봤을 때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같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원전은 계속 봐야겠다라고 확실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 또 원전주를 한동안 우리가 체코 본계약이 혹시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체코 정부는 우리나라랑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원전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400개의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파이를 45%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보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미국과 프랑스는 비용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그러면 가장 택할 수 있는 나라는 과연 한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우리는 가성비라는 게 모든 산업에 붙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슈들과 그런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이번에 벨기에 쪽, 지금 유럽 쪽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에너지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고 전력에 대한 소모라든지 AI 시장과 또 맞물려서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전 관련돼서 BHI,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시세가 진짜 강했는데 네. 저는 추가 시세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워낙 BHI는 수주 잔고가 그동안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높았는데 시장에서 부강은 받긴 했지만 주가 흐름이 시원스럽게 계속해서 탄력이 막 엄청나진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재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격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원전이라는 이슈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눌렸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자막을 보면은 원전대 신재생 에너지 담는다면 어디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 흐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같은 경우엔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IRA 관련돼서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돼서 태양광은 햇빛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서 국내에서 테마성으로 약간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저는 태양광 관련주들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풍력은 약간은 국내 한정적인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주가를 계속해서 당겨갈 수 있을지 이게 대선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실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무대 파이 자체가 커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살짝 아쉽지 않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풍력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그리고 요즘에 기후 변화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오늘도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막 이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아무래도 원전을 좀 더 그런 기후 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고 또 SMR 관련된 시장도 계속해서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봤을 때는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 정책이 붙었고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긴 하지만 태양광 쪽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테이버 전문가께도 한번 드려볼게요. 국내 주식 한정, 원전 대 신재생 에너지 담는다면 어디에라고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3의 옵션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담는다까지. 자,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국내 신재생에서는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CS 그룹 말고는 투자할 데가 별로 없다. 나머지는 다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원전, 그렇죠. 체코 뉴스 나오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전 세계 원전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술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사례를 계속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우디 1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1조 적자 사업으로 끝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사우디에 지금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외교적인 문제 이런 마찰 때문에 소송도 못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한전과 그리고는 한수원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건설사들이 적자를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에 쌓여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 체코도 마찬가지겠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다른 국가와 경쟁 입찰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기 딱 찍혀서 딱 이게 딱딱딱 맞아 들어갔는데 사우디도 이게 1조의 적자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건설 환경이 달랐고요. 자재 수급이 달랐고 실제로 공기가 좀 많이 연장이 되면서 발생했던 그런 지연금 때문에 큰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해외 사업 추진이 쉽지가 않은 그리고는 이게 또 원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쉽지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원전은 국내에서는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눈여겨보는 기술은 오히려 저는 가스터빈 기술입니다. 가스터빈 관련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4군데, 5군데밖에 가스터빈 기술이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역설계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게 아주 수준급의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 1호, 2호, 3호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스터빈 관련돼서 오히려 공부를 하셔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볼만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으로는 오히려 사면 건설주를 투자하는 게 맞지 이게 원전 테마주는 별로 실익이 없다. 그리고는 이게 친환경 같은 경우에 태양광은 이게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매우 어찌 보면은 진입 장벽이나 이게 이익의 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CS 그룹이 혹은 우리나라가 SK 오션 플랜트라고 있죠.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고 유럽이 이끌고 있는 시장이며 완전히 어찌 보면 이게 마피아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 높은 진입장벽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CS그룹과 SK오션플랜트 이쪽을 공부하셔서 투자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미 튀르키예에서 만나기로 얘기가 돼 있었고 누가 오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 직접 안 나가고 실무진들 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도 끈 맞춰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까지는 아직 얘기가 들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싶은데 협상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나와 푸틴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이다. 본인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이 안 왔고 그리고는 트럼프도 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그냥 이게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띌 것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업과 기업 간에도 MOU라는 게 있죠. MOU 단계 정도구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진 내에서 그냥 얘기가 좀 오가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단 협상, 갑자기 이게 휴전이 될 거다, 종전이 될 거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고 모두가 언젠가는 벌어지는 이벤트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좀 테마성으로 종목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고 지금 최근 들어서 러우 전쟁 관련돼서 이제 종전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좀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 외에서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좀 테마성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 움직임 어떤지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선주 얘기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대표부 대표와 이제 만났다라는 소식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한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약간 우려되는 지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성비 말씀도 앞서서 해주셨습니다만 워낙 이 수주 전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먹긴 먹었는데 남는 거 없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 조선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다면 대답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좀 시장에서 그동안 나왔던 소식이 아닌 새로운 소식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미리 실망을 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를 좀 실적으로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진짜 그에 따른
그 성과 이런 예. 거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본 기업들도. 그래서 조선 관련돼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시기 자체가 계속해서 기대 이야기 나온다. 여기서 좀 넘어가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도 그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앞서서 우크라 재건주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 애프터마켓 움직임 보니까 조금 오르긴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유의미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닌 상황이고요. 장 마감이 한 10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 이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키워드 두 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음 주 일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다음 주 주간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AI와 관련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5월 19일에는 젠슨 황 CEO가 컴퓨텍스 행사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 행사 자체는 20일부터 시작이지만 기조연설이 하루 전에 시작이 됩니다. 뭐 늘 그렇듯 매년 그렇듯 젠슨 황의 입에는 주목이 되는데요. 과연 월요일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좀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한진칼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5월 20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5월 20일 중국의 대출 금리에 대한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결 예상이 좀 많긴 한데 워낙 부동산 침체가 강하다 보니까 혹시 좀 내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2025도 개최가 됩니다.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이야기들 흘러나올 것 같고요. 코파일럿, AI 에이전트에 대한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예고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다음 주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월 21일로 가보죠. 역시나 구글의 대규모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I.O.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의 5월 수출입 동향, 그러니까 1일부터 20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데 앞서서 10일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이 관세의 영향을 어느 정도 좀 해석을 해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20일까지 본다 그러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고요. 자, 다음은 22일 목요일로 가봅니다. 경제지표 그리고 핑거 실적 발표 쭉 이어지겠고요. 마지막 금요일로 가면 최근에 관심 많이 모으고 있죠. 갤럭시 S25 엣지. 이제 더 이상 기능이 더 추가될 거는 많지 않아 보이고 이제는 얇기, 두께로 승부를 보겠다. 점점 더 얇아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AI 관련된 일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저런 일정 호재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순방 얘기가 나오고 사우디에다가 AI 칩을 판다, 그리고 UAE에다가 AI 칩을 100만 개씩 수출하는 그런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그동안은 이게 담지 않았던 비중을 줄였던 그런 돈들이 훅 들어온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 주도 중요하지만 다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는 지금 대부분의 이런 실적이나 이벤트가 소화된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이런 움직임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S&P 500 기준으로 거의 5,900, 6,00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6,140이라는 점에서는 여기서 올라가는 업사이드가 많이 좀 부족한 5%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어디서 차익 실현 혹은 어디서 순환매가 발생하느냐 이런 걸 좀 많이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정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 특히 주도주의 차트와 순환매 특히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다음 주 일정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준 전문가님 다음 주에 이제 5월 수출입 동향 20일치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수출입 동향에서 항상 거론되는 게 우리가 반도체도 보긴 하지만 가장 화장품, 그쵸. 미용 의료기기 쪽 예. 항상 체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다음 주에는 달바 글로벌이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한 주도 안 주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근데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기관들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청약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좀 몰리면서 그만큼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도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 달바 글로벌에 대한 우리가 또 IPO 일정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용 의료기기까지 좀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에 메디톡스도 그렇고 실적이 만약에 약간이 미스났거나 약간이 실망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주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동안 주목했던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이번에도 수출입 동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쪽을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고 ODM, OEM 기업들 여전히 굉장히 좋은 추세 유지하고 있고 그동안 화장품 관련돼서 용기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상방으로 계속해서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쪽 관련돼서 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눈여겨볼 포인트가 물론 한진칼 실적 발표, 실적을 주목해보자는 건 아닌데 최근에 워낙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이 부분 지분 싸움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호반그룹과 지금 한진칼 최대주주의 지분이 한 1.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2% 밑으로 떨어졌고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호반그룹 쪽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정말 단순한 투자 목적이었다. 근데 시장은 여기서 믿지 않죠. 그쵸. 그래도 경영권 분쟁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산은과 그리고 미국의 델타항공, 그러니까 지금 호반 쪽이 아닌 한진칼 쪽의 우호 지분이 40%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분쟁이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산은 쪽에서도 우리는 호반그룹 쪽에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 일단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산은이 깊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분에 대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서 딱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추후에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있는 종목들은 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하시기에는 안 좋다. 고려하양과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자막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테이버 전문가께 이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와 P&G 주목해야 할 이유는 해가지고 저희가 자막을 준비해봤는데 이게 대표적인 기술주 방어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하면은 요 P&G 차트를 보시면은 P&G가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어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빠지는 건가라고 할 때 오히려 순환매로 금이 올라오는 모습과 채권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P&G, 코카콜라 이런 경기 방어주 쪽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이 반등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이 140불 그리고는 사상 최고치가 150불에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직전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직전에 어디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해놓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30불 라인에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좀 멈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좀 힘에 붙이는 여기서 말 그대로 더 상승하기에는 뭔가 재료가 그리고는 뭔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이런 것들이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이 건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P&G 같은 이런 경기 방어주도 마찬가지고요. TLT와 같은 이런 장기 채권들 이런 애들이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다 보니까 순환매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엔비디아 중심으로 돼가지고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러한 약간의 우리가 광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음 주 내내 조금 추적하시고 다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계산기, 각도기를 잘 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서서 우크라 러시아 협상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일단 관련주들 애프터마켓에서 적게는 1%, 많게는 2%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지는 마감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주주총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의 한 수 이어지니까요.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